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각 A의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 큰 삼각형 ABC에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습니다.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고 AH의 길이가 2고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B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길이의 비를 맞춰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각 A 90도보다 커서 제가 적당한 둔각으로 그렸습니다.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2K 그리고 여기 K라고 쓰겠습니다. AH의 길이는 2하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5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연두색 길이 BH의 길이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뭘 써보겠습니까? 사인 법칙 이용해서 각 A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A분의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A분의 BC의 길이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루트 2 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BC의 길이가 사인 A를 통해서 표현되겠습니다. 10 루트 2 사인 A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표현해 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인 A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높이 밑변 하면서 넓이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쓰겠습니까? 처음에는 끼인각 넓이 공식 쓰겠습니다. 사인 A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K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A 하고 쓰겠습니다.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는 10 루트 2 사인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또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A 같이 지워지고 2분의 1 같이 지워지고 루트 2도 같이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K제곱이 남고 K제곱은 했더니 여기는 20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K제곱 알고 여기 2 알고 BH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BH의 제곱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K의 제곱이니까 2K 제곱 해주고 2제곱 해주면 빼기 4가 되겠습니다. K제곱 20이었고 40 빼기 4 하니까 3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H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6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속도, 가속도, 위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의 가속도를 각각 구해서 빼라고 했습니다. PQ의 위치가 같아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위치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같게 되는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제곱 더하기 t-6은 하고 오른쪽 거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7t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세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t제곱 그리고 t-6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으로 묶어보면 어떻습니까? t제곱 더하기 1t-6은 0 하고 나타나서 만족하는 t의 값은 6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위치 함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함수 구해서 속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가속도 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1은 하고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x1은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그러면 v1 속도는 이것의 도함수라고 했습니다. 2t 더하기 1하고 나타나고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또 미분하니까 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x2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x2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7t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v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미분 한번 해주면 3t제곱 더하기 14t 하고 나타나고 또 a2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t 더하기 1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가속도는 상수함수니까 t를 대입해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를 대입해주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2는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6에서 14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각의 가속도, 이 가속도에서 이 가속도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2 해서 정답은 24,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N을 활용한 수열의 합으로 나타났습니다. B2가 마이너스 2고 B3 더하기 B7이 0일 때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A 더하기 n-1D라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보겠습니까? B2가 마이너스 2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B인데 B는 뭐가 되겠습니까? K가 1이면 여기 짝수가 돼서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1 하고 나타나고 K가 2면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A2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는 2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3도 구하고 B7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B3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B3은 하고 해주면 그대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마이너스 D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D를 해주면 B3은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D 하고 나타나는데 D가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고 B7도 구해보겠습니다. B7은 A1 그리고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4 그리고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더하기 A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이너스 D, 여기도 마이너스 D, 여기도 마이너스 D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3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A 더하기 6D 해주면 A 더하기 3D 하는데 D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D 하면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B3하고 B7을 더해서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0은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구나 해서 조항도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AN에 대한 정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BN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항에서 9항까지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다시 나열을 해볼 텐데요. B1은 하고 표현해주면 B1은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2는 A1-A2 하니까 A1 해서 그냥 A라고 써놓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A3을 더해주니까 A 더하기 2D 해서 A 더하기 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B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1 마이너스 A2 그리고 A3 마이너스 A4 하니까 마이너스 D가 두 개 나타나서 마이너스 2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에 더하기 A5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D 더하기 A5, A 더하기 4D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더하기 2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규칙이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B6 한번 해보면 A1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4 그리고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해주면 마이너스 D가 3개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D 하고 나타나고 B7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D에 A7을 더해주니까 A 더하기 6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또 3D 하고 나타나고 띵띵띵 하고 갈 텐데요. 어떻습니까? B2하고 B3을 더하면 A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B4하고 B5를 더해도 A가 되는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더해도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까지 더한다고 했습니까? B9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8하고 B9를 더해도 또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A를 몇 개 더하는 셈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 문제는 등차 수열과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바로 밑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식은 y축에 대해서 서로 선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그려서 한쪽을 대칭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y는 fx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했고 4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fx와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fx와 x는 k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상수 K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래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 X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했습니까? PQ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P 그리고 여기가 Q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가 K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K인데 4보다 크다라고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이 그래프의 X절편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 0이 되는 X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타났습니다. 음수는 왼쪽 안 보이는 곳이고 양수인데 2점 얼마 얼마 더하니까 3점 얼마 얼마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양의 값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하고 나타나는데 3점 띵띵띵 하겠습니다. 그러면 K4보다 크다 그 말은 이 Q보다 오른쪽에 점 R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R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 같은데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 넓이가 같을 때 K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은 하고 표현을 해주고 0에서 K까지 어느 부분을 정적분하겠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함수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dx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0에서 k까지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k제곱 더하기 6k 0을 대입하면 띠리링 0이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주겠습니까?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해서 k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18k는 0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0이 아닌 k 값을 찾는 거라 k가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따라서 k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3k-18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 3, 18 해주니까 k는 6,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위에 두 점 AN, BN이 다음 조건 가한 R을 만족합니다. 직선 AN, BN의 기울기가 3이고 AN, BN의 크기는 두 선분의 길이는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 AN,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로그 2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2x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라는 직선 그려놨고 2의 x제곱 로그 2x 역함수가 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3인 직선은 조금 제가 생략했습니다. 3인 직선하고 이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AN, BN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AN 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B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고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그 x하고 로그 2x하고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큰 점, 이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x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역함수인데 이 원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서로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xn이면 bn의 반대로 bn의 y좌표가 xn이구나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서로 대칭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AN, BN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다 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n 곱하기 루트 10 하고 나타났습니다. 루트 10n 하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노랗게 색을 칠해놓은 이 삼각형 기울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 하는 비례 관계를 갖겠습니다. 1대 3대 루트 10 그런데 여기가 n이니까 여기가 n이구나 하고 체크하고 여기는 3n 하고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AN에서 시작해서 BN까지 가서 n하고 관계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AN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N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x제곱에 대입해 주니까 2의 k제곱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B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축으로 n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3n만큼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bn을 이제 다시 y는 2의 x제곱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값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2의 k제곱 더하기 3n의 값은 2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x좌표가 k 더하기 n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xn을 구하는데 xn은 bn의 y좌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n은 하고 또 써놓고 가겠습니다. 2의 k제곱 더하기 3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뭘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n에 1, 2, 3을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n의 1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더하기 3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k 더하기 1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2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넘어오면 2의 k제곱은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x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1은 2의 k제곱 더하기 3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이 그냥 한번 써놓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2의 k제곱 더하기 3n 하는데 n은 1이고 2의 k제곱은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3 해서 x1은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n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 2를 대입해 주면 다시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더하기 3이 6은 2의 k제곱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k제곱은 6 하고 나타나서 2의 k제곱은 2 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x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2는 2의 k제곱 더하기 3이 6이 되겠습니다. 2의 k제곱은 2였고 6을 더해주면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n에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에 3을 대입해주면 2의 k제곱 그리고 3, 3, 9 하고 나타나고 2의 k제곱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 곱하기 2의 k제곱이어서 7 곱하기 2의 k제곱, 즉 2의 k제곱은 7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k제곱 더하기 7분의 9 더하기 그리고 n이 3이니까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 14고 더해주면 9를 더해주면 23이고 7로 또 통분해 보겠습니다. 7, 3, 21, 7, 2, 14, 161 다 더해주면 일단 써보겠습니다. 6 더하기 8 더하기 7분의 9 더하기 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1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해석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두 다항함수 fx,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gx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15번에 우리 주로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수열 문제 중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지치기 하거나 순추적, 역추적 하는데 그 문제가 22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 뭘 하겠습니까?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가 그대로 안 쓰고 바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x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fx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xgx는 하고 나타나서 미분해주면 12x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83, 2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 gx 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로 나눠주면 x 더하기 gx 하고 표현이 되는데 x로 나눴으니까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대입하겠습니까? 나에서 fx는 xg'x라고 했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g'x 하고 대입했더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친숙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 하고 나타나는데
좌변 뭘 미분한 것입니까? x, gx를 미분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 다 적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x, gx 하고 나타나고 다시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x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x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하고 g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0에서 3까지 gx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0에서 3까지 gx, dx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4x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3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대입해주면 4 곱하기 3, 3, 9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6 곱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6, 3, 18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9로 묶으면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 마이너스 18 하고 계산해주면 72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도 했고 다시 적분도 하고 정적분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파이를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t가 0 이상 2파이 이하인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엔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같이 한 것 의미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지워놓고 fx 그려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까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0 하겠습니다. sin x 그래프 중에 0에서 파이까지만 남겼고 마이너스 루트 2 sin x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파이에서 2파이까지만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fx 이퀄 ft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t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t라고 하면 y는 ft라는 이 직선하고 fx하고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3개가 있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 좋겠습니다. 여기 0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3개가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4개, 4개, 4개 하다가 여기 또 보이십니까? 여기 y는 1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3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2개가 되고 안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2개 있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t, 여기도 t가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6개가 있겠습니다. 이 만족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t들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0 더하기 파이 더하기 2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t는 여기는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한 것은 여기 대칭성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2분의 3파이의 2배 하고 써보겠습니다. 2분의 3파이 곱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를 빼면 1, 2 그리고 2분의 1, 3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이 되니까 6이 12 해서 2분의 1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13 해주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두 조각 함수 교점의 개수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3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fx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f'x 할 거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의 개수가 정해지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fk 더하기 2 빼기 fk 하면 3차항이 같이 빠져서 2차식이거나 1차식 직선이거나 2차 함수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함수가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에 껴있는데요. 항상 어떻습니까? 이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에 두 개의 함수의 위치 관계가 가운데 있는 함수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k제곱 더하기 14k하고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4k제곱 더하기 14k는 2k-8 하고 표현을 해주고 왼쪽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4k제곱 해주고 더하기 12k 더하기 8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로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하고 나타나니까 k는 -1하고 -2구나. 즉 -1하고 2에서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까만색 선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 어떤 2차 함수입니까? x절편이 0하고 -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교점 -2하고 -1에서 요점하고 요점에서 2x-8이라는 직선하고 만나겠습니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 애매해서 제가 조금 기울기를 낮췄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2차 함수인지 직선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직선이라고 하면 사실 이 직선 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 2차 함수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어떻습니까? -2하고 -1에서 이 곡선하고 직선 사이에 껴야 되는데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사이를 이렇게 지나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2하고 -1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는 정수가 없으니까 위아래로 넘나들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를 지나는데 2차 함수 두 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2차식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서 A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1하고 2에서 만나기 때문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하고 써주고 어떤 직선하고 만난다고 했습니까? 2x-8하고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x, k로 전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k 더하기 1 그리고 k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2k-8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구체화되었고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fx를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fx는 하고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x 세제곱 그리고 미지수를 mx제곱 하고 표현하고 nx 그리고 더하기 l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k 더하기 2를 대입해서 쭈루룩 전개할 텐데요. 대입해서 세제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세제곱 그리고 6k제곱 그리고 12k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k제곱 더하기 4mk 그리고 더하기 4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계속 써보겠습니다. k 더하기 2가 들어가니까 nk 더하기 2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2n 더하기 l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k를 넣어서 fk도 써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k 세제곱 더하기 mk 제곱 그리고 nk 더하기 l 하고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다 지워져서 없어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mk제곱도 지워지고 nk도 지워지고 l도 지워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fk 더하기 2 마이너스 fk를 해주면 최고 몇 차가 되겠습니까? 6k제곱 하나 남아있겠습니다. 따라서 6k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12k, 4mk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더하기 4m 더하기 12k 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들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m 더하기 2n 더하기 8까지 있겠습니다. 더하기 8 하고 나타나는데 이 식을 2로 나눈 게 이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배에서 등호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2배를 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2ak의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표현되고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3ak 하는데 2배가 됐으니까 6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k였는데 더하기 4k 하고 표현이 되고 2a였는데 2배 하니까 4a 그리고 8이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계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차항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2a는 6이 돼서 a는 3 하고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같겠습니까? 이번에 1차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m 더하기 12는 하고 표현해주면 a가 3이니까 6, 3, 18 해서 2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m은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0 하니까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n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4m 했으니까 5, 2, 10 하고 더하기 2n 더하기 8은 a가 3이니까 4, 32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22가 돼서 n은 마이너스 11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fx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해주면 x 세제곱하고 도함수구에서 그냥 쓰겠습니다. f'x는 해주면 3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2m인데 m이 2분의 5였으니까 더하기 5x 하고 나타나고 nx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 하고 나타나서 f'3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3, 3, 9, 3, 27 해주고 5, 3, 15, 마이너스 11 계산을 해보면 11을 뺐으니까 4를 더하니까 27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3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K에 대하여 A1이 K인 수열 A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A2 곱하기 A3이 음수이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AN 더하기 1은 하고 나타나고 또는 AN 더하기 1은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15번에 있어야 되는데 22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강도로 문제가 나타났는지 한번 천천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크해서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초항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뜻입니까? 순추적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고 이 등식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an 더하기 1은 an-3분의 2k이거나 또는 어디를 쫓아가겠습니까?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an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an의 제한 범위 없이 an 더하기 1은 이쪽으로 쫓아가거나 이쪽으로 쫓아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A1에서 시작해서 A2가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A2에 따라서 또 A3이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몇 가지 경우를 체크하라는 뜻입니까? 두 가지 해서 총 4가지 경우를 체크해서 만약에 4가지 경우가 전부 0보다 작으면 4가지 경우마다 A5까지 쫓아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보겠습니까? 둘 다 이 점화식을 쫓아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써놓고 가겠습니다. A1이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3분의 2K 해주니까 3분의 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3은 어떻습니까? A3도 똑같은 식을 쫓아가면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2K 하는 3분의 2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K인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 곱하기 3분의 1K 마이너스 9분의 1K 제곱해서 A2 곱하기 A3이 음수라는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A3이 마이너스 3분의 1K일 때 A5를 쫓아가서 A5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양수 K가 있는가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치기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A3이 여기다 써놓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하고 같이 두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4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이것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하고 표현되고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밑에서라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K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5도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각각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쪽을 쫓아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K 하는데 이것은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K를 해주는 거니까 K제곱 해주는데 이것도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또 마이너스 3분의 2K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3분의 1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K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K는 2가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밑에도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K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해서 0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뭘 찾았습니까? K가 2라는 값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A2는 이쪽으로 쫓아가고 A3은 이쪽으로 쫓아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는 3분의 1K 하고 나타나고 A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은 이 A2가 이쪽으로 쫓아가서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둘이 곱해도 또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A3에서 A5까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A3은 하고 한번 써놓고 또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 쫓아가고 아래로 쫓아가고 한번 해볼 텐데요. 마이너스 3분의 2K 해주라고 했습니다. A4는 하고 쓰면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나타나는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해줘야 되니까 3분의 1K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 A5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K 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음수가 돼서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A5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에 몇을 곱하죠? 마이너스 K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1K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K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양수가 돼서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 되고 이제 이 남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A5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K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0 되는 K가 있습니다. K제곱이 2가 되는 K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는 루트 2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밑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5는 해주면 마이너스 K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 4제곱 이것도 0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 찾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겠습니까? A2는 이쪽으로 쫓아가고 A3은 이쪽으로 쫓아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K니까 A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제곱하고 표현되고 A3은 어떻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음수 어떻습니까? 곱하면 양수가 돼서 이 경우는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납은 네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을 K라고 했고 둘 다 뒤쪽을 쫓아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K제곱이고 A3은 어떻습니까? 또 마이너스 K를 곱하니까 K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곱하면 음수가 돼서 이 경우도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3을 K 세제곱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를 두 군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 이쪽에서 왼쪽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하고 나타나고 밑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K 곱하니까 마이너스 K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A5를 네 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4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K제곱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K제곱이 3분의 4여서 K는 하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루트 3분의 2 하고 써보겠습니다. 루트 3분의 2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5는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4제곱 그리고 더하기 3분의 2K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양수 K는 K제곱이 3분의 2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는 루트 3분의 루트 2 하고 써놓고 또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A5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해주면 이거 둘 다 음수여서 전체 음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A5를 해주면 마이너스 K 해주니까 K 5제곱 이것도 양수여서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우리 몇 개 찾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찾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K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 보겠습니다. 저기는 4가 되고 두 번째 것은 2가 되고 세 번째 것은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습니다. X바가 12 이하일 확률 더하기 Y바가 8 이상일 확률이 1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위의 것은 X바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X바는 어떻습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서 M하고 표현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3분의 6 해서 표준 편차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y바의 분포를 나타나겠습니다. y바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니까 2분의 2 해서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Y바의 분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Y바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Y바가 8 이상일 확률하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6이고 8이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8하고 나타나는데 몇 칸 같습니까? 우리 표준 편차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 거라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여기 2시그마 같습니다. 2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나타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x바가 12 이하일 확률하고 더해서 1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대칭이 돼서 여기가 12가 되는 곳이구나 해서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표준화된 형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이 몇이었습니까? 여기 평균이 m이고 12 이하일 확률이 이 같은 위치에 표준화 위치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더하기 이것이 1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 두 칸 시그마 갔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두 칸 시그마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그마가 몇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2 시그마 같다 그 말은 몇입니까? 4칸 같다 라는 뜻이니까 m이 몇이죠? 12에서 4를 빼서 8하고 구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여기를 표준화시키면 0하고 2가 되고 여기 표준화시키면 여기도 0하고 2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6번 문제는 정규 분포와 표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 정수라고 했습니다. 0, 1, 2, 3, 4 하고 제가 표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k가 0, 1, 2에 대해서 k1 확률하고 k 더하기 2 확률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6분의 35일 때 x가 0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가 0, 1, 2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대입해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0이면 x가 0일 확률이 뭐가 같다는 뜻이죠? x가 2일 확률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에 2를 대입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가 4일 확률하고 같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k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1일 확률은 x가 3일 확률하고 같다라는 뜻이 돼서 제가 여기다가 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확률을 전부 a라고 하고 이 확률을 b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타나겠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3개 있어서 3a 더하기 2b가 1이구나 하고 관계식을 하나 찾겠습니다. 그 다음 뭘 해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35는 하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가지고 다 더하라는 뜻인데 여기는 0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1인 경우는 b가 되고 2인 경우는 제곱하니까 4a가 되고 3은 9b가 되고 4, 16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0a 하고 10b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 3a 더하기 2b를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a가 필요하니까 5a 해주고 5로 묶어주면 3a 더하기 2b 하고 묶여지겠습니다. 계산해주면 5a 더하기 5가 되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대입해주면 5a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5a는 6분의 하고 통분해주면 6분의 35 마이너스 6, 5, 30 해서 6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6분의 1이고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 따라서 b는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x가 0일 확률 그러니까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이산 확률 분포와 평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두 원소를 뽑아서 두 원소가 서로 약수관계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 그랬습니다. A가 B의 약수이면 FA가 FB의 약수다라는 관계식인데 그것을 제가 조금 미리 써놨습니다. 써놓은 관계식 보면서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이 2의 약수여서 F1은 F2의 약수고 2는 4의 약수여서 F2는 또 F4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은 3의 약수니까 또 F1도 F3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F1이 기준이 되고 F1이 1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1입니다. 그러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니까 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합니까? F3 체크하는 게 더 편해서 F3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3은 1, 2, 3, 4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 1, 2, 3, 4 네 가지 경우가 있고 F2는 F2에 따라서 F4가 영향을 받으니까 F2가 1일 때 하고 나누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4는 어떻습니까? 1, 2, 3, 4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F2가 2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4는 2의 배수여야 되니까 2,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2가 3이면 어떻습니까? 3의 배수는 3 하나 있으니까 F4도 3 하고 결정이 되고 F2가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의 배수 4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도 4로 하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F2하고 F4가 선택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고 F3이 선택하는 거 4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8 해서 3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F1이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2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F3이 선택하기가 편한데 F3은 2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F2가 2의 배수 중에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4는 어떻습니까? 2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F2가 이제 2의 배수 중에 4가 하나 있으니까 F4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오로지 4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F24가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가지 있고 이건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 하겠습니까? F1이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3입니다. 그러면 3의 배수는 3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F2도, F3도, F4도 전부 3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F1이 4인 경우도 어떻습니까? 4의 배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2, F3, F4 모두 4가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분모로 들어갈 경우의 수는 다 체크했습니다. 확률은 제가 왜 체크 안 하고 있습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가 분모로 똑같이 분모로 들어갈 거라 우리 경우의 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뭘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F4가 짝수인 경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F4 짝수인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2, 4가 있고 여기 4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F4가 짝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분수식으로 한번 써볼 텐데요.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 더하기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3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분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마다 여기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하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해서 분수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더해주면 8이고 44 하고 나타나고 여기 30인데 제가 36으로 잘못 썼습니다. 32 하고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그러면 8에 30을 더하니까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5, 4, 20에 3이 6, 1 하니까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의 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플러스 1,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렇지 않고 5, 6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을 몇 번 합니까? 16,200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독립시행이고 16,200, 그러면 16,200이고 위치를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항분포로 접근하기 전에 플러스가 나오는 횟수, 플러스 1이 나오는 횟수를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이 되겠습니까? 16,200번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이거 양의 1, 이거 음의 1 하니까 A 빼기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위치가 5,70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보겠습니까? A나 B나 관계없는데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6,200 하고 나타나서 여기 B 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하고 16,200인데 빼기여서 1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700 하고 더해주니까 21,9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1,900 이하인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는 몇 이하가 되겠습니까? 10950 19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한 이항분포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횟수는 16,200이라고 했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니까 6분의 4,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적당히 아주 충분히 큰 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16,200에 3분의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5, 35, 4, 32, 1,800, 18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뭘 구했습니까? 평균을 구했습니다. 1800 하고 나타나는데 1800에다가 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3, 18, 36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편차는 60이니까 60제곱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가기 전에 확률 밀도 함수 먼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평균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평균은 16,2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200이고 이건 횟수고 평균은 1800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800 하고 나타나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가 1950 이하일 확률, 그러면 여기가 1950이 되겠습니다. 얼마큼 간격이 떨어졌습니까? 이 간격을 보시면 150만큼 떨어졌습니다. 150은 몇 배의 시그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50 나누기 6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00 떨어지고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5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5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화 시키면 여기가 0이고 표준 정규 분포표로 가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5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하일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0.5에다가 2.5까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0.5 더하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494가 되겠습니다. 0.494 해주면
0.99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100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0 곱하기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0.994를 해주면 정답은 99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이항분포와 정기분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아래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0개를 받거나 1개를 받거나 2개를 받는다라는 뜻이고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서 이러한 조건을 체크해서 나눠주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A가 받는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가 받는 공의 개수 A는 0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A가 0개를 받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C가 나눠 갖는 것 중에서 B가 2개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뭐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까? B, C를 다 나눠주고 B가 0개 받거나 1개 받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A가 0개를 받습니다. 이제 B하고 C를 나눠주는데 검은 공, 흰 공 4개, 검은 공 4개 따로따로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니까 2명 BC 중에서 BC 합이 4가 되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흰 공도 BC의 합이 4가 되고 그리고 검은 공도 BC의 합이 4가 되겠습니다. 2번 나눠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2H4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H4고 여기도 2H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5C1 곱하기 5C1 하고 나타나서 5,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빼자고 했습니까? B가 0개 갖는 경우 빼겠습니다. B가 0개 갖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로 쓰겠습니다. B가 1개를 갖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A가 0개를 갖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5에서 3개를 빼니까 2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1개 받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개를 받는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흰 공 1개 받고 검은 공 1개를 받는데 흰 공을 받는 경우의 수나 검은 공 1개를 받는 경우의 수는 같기 때문에 한 가지를 구해서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 더하기 C가 어떻게 나타나죠? 흰 공인 경우를 앞에 써보겠습니다. 흰 공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B 더하기 C는 공이 3개 남아있으니까 3이 되고 검은 공은 여전히 4개니까 B 더하기 C가 4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H3 곱하기 2H4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주면 4C1 곱하기 5C1 하고 나타나서 이 경우는 5, 4, 20, 20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B가 0개가 되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고 또 B가 하나를 받는 경우도 똑같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20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에서 3을 뺀 다음에 2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0 빼기 3을 해주면 27이 돼서 54 하고 죄송합니다. 17이 돼서 3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공을 2개 갖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흰 공 받는 경우가 있고 흰 공, 검은 공을 먼저 쓰겠습니다. 검은 공 받는 경우가 있고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경우가 같을 거라 한 가지 구해서 또 2배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이 2개 가니까 어떻습니까? B 더하기 C는 2개가 남고 흰 공은 2개가 남고 검은 공은 여전히 4개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2H2가 돼서 3C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몇이라고 했습니까? 5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5 하고 가겠습니다. 3 곱하기 5에서 5, 3, 15 하고 나타나고 또 이거 몇 가지 빼겠습니까? 이제 같은 경우니까 그냥 세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또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가지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경우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2배에 15 빼기 3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 하니까 24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가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B 더하기 C도 3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검은 공도 더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까? 3개 되는 계산 여기 있었고 이거 4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하고 남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에서 3을 빼니까 여기는 1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2가 있고 34가 있고 둘이 더하면 3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이니까 3이 되고 하나 넘어가면 9. 정답은 9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공 나눠주기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곡선 이것과 x는 루트 6분의 파이 그리고 x는 루트 2분의 파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x축도 포함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루트 6분의 파이에서 루트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그 피적분 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를 x라고 해주면 지름이 2x 루트 x 사인 x 제곱이니까 이것의 반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이 r제곱 해주고 절반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하고 써보겠습니다. 루트 6분의 파이 하고 써주고 그냥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쓰겠습니다. 루트 6분의 파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분의 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파이 r제곱 해주는데 r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제곱 해주고 근호 안에 있는 것도 제곱하니까 x 곱하기 사인 x제곱 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치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x제곱을 치환하겠습니다. x제곱을 t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x하고 필요해서 제가 이것에 x를 2를 곱해서 2x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2x하고 dx가 만나서 dt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 하나 더 있고 윗끝 아래끝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6분의 파이 하고 남고 저기 윗끝도 그냥 2분의 파이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인데 여기 2x 해줘야 되니까 4분의 1 파이로 바뀌겠습니다. 4분의 1 파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 t 하나 있고 그리고 2x하고 dx는 dt가 되고 sin t 하고 남겠습니다. sin t dt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는 과정에 치환적분 한번 했는데 부분적분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t sin t 부분적분 해놓고 한꺼번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그냥 데려가겠습니까?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거 적분해서 데려가 보겠습니다. 뭘 한다는 뜻이죠. 인테그랄 t sin t dt 부정적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데려가고 이거 적분하니까 t 해주고 마이너스 코사인 t dt 코사인 t 해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냥 데려간 거 미분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는 그대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 코사인 t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더하기가 돼서 더하기 sin t 더하기 c 하고 부정적분을 구해봤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는 앞으로 꺼내놓고 부정적분 이 결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sin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는 하고 4분의 파이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몇입니까?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들어오면 1 하고 남겠습니다. 6분의 파이면은 30도니까 코사인 2분의 루트 3 그리고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사인 60도는 몇입니까?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분의 1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8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8, 6에 48, 48분의 루트 3 파이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답을 보니까 뭐 했습니까? 통분을 해놨습니다. 48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루트 3 파이 제곱이고 6 파이가 필요하겠습니다. 루트 3 파이 제곱 더하기 6 파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정적분과 부피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적분했고 부분적분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f'파이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어떤 함수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우리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미분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합성함수 미분법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f'x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f' 2분의 1 sin x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도 한번 쓰고 오른쪽 미분했더니 코사인 x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x에다 뭘 대입해 보겠습니까? 파이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파이를 한번 대입해 주면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f'파이 하고 나타나고 사인 파이 0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f' 0 하고 나타나고 또 파이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걸 구해야 되는데 f'0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쳐다봤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처음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0이 되고 여기 0이니까 그냥 2분의 1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f'0 그리고 오른쪽은 1. 따라서 어떻습니까? f'0이 휘리릭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f'0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f'파이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파이는 하고 써주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하고 찾고 끝내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합성함수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갖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gx는 역함수를 갖고 역함수 정적분의 값이 오른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의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함수 정적분 나오면 제가 항상 뭘 썼습니까? 역함수 정적분 공식에 한번 맞춰서 써봤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gx 들어오고 여기 g 역함수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수값 0이 된다고 했습니다. 함수값 0 되려면 몇이 들어가면 0이겠습니까? 이거 역함수여서 우리가 찾는 값이 오직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보이세요? G0이 0이다 라고 우리 알겠습니다. G0이 0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G0이 0이고 또 G 몇을 대입하죠? G1 대입하면 sin 파이가 0 돼서 G1이 1이구나 하고 금방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한번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gx, dx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또 0에서 1까지 g 역함수 하고 들어오고 윗끝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빼면 1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의 값도 주어져 있고 gx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gx 자리에 이 함수식을 뚜루룩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1까지 계산하기 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f'2x 그리고 sin 파이 x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x가 있어서 dx 하고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이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f'2x 그리고 sin 파이 x 하고 나타나고 dx 해주고 4분의 1을 했더니 1이다 라고 제가 윗식에 껴맞췄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피적분함수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거 살리고 x는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인데 0에서 1까지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배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3배 0에서 1까지 f'2x 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sin 파이 x dx 해주고 이거 2분의 1 나오고 여기 4분의 1이 있어서 둘이 더해주면 4분의 3 넘기면 4분의 1, 3까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12분의 1을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변형해서 이 형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fx 있으니까 이 x를 일단 치환해서 x로 예쁘게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t로 치환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가 나가서 dx 해준 이 dx가 d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 해주고 2배 해주고 2분의 1 앞에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해주면 어디에서 어디가 되겠습니까? 0 들어가면 t는 0 되고 x 1 들어가면 t는 2 하고 나타나고 여기 2x dx가 dt가 되니까 2분의 1 하고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fx, ft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sin 파이 x인데 x가 2분의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는 sin 2분의 파이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t로 이렇게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값이 1로 넘어가면 6분의 1 하고 나타날 텐데요. 프라임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6은 하고 나타나는데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6은 하고 나타나서 0에서 2까지 f't 그리고 sin 2분의 파이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분 적분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분해서 데려가고 사인은 그대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적분해서 오니까 ft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오니까 사인 2분의 파이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0에서 2까지 ft는 그대로 오고 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 한번 해줘야 되니까 2분의 파이 하고 나가고 코사인 2분의 파이 t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부터 대입을 해보면 사인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파이 0이고 0 들어가도 사인 0이 0이어서 여기 전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는데 2분의 파이 앞으로 나가고 여기까지 보내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2까지 그리고 ft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t 하고 남는데 이것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붙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6분의 1인데 6분의 1인데 6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다시 또 조금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M항까지의 합을 SM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SM이 다음과 같은 무한급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SM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부분분수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따라서 SM은 하고 써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쪽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부분분수로 바꾸는 중이 되겠습니다. n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은 1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은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아서 뒤에는 0으로 가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남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m 더하기 1분의 1까지 앞에 남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똑같은 개수의 항이 남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SM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A1하고 A10의 값을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S2라고 갖겠습니다. 따라서 1하고 나타나고 죄송합니다. 1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이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3 하고 계산을 해주고 우리 이제 A10을 구해보겠습니다. A10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S10에서 S9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S10은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띵띵띵 해서 11분의 1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빼기 S9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띵띵띵 해서 10분의 1까지 더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줄을 좀 바꿔놨습니다. 11분의 1 하고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둘이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3 더하기 11분의 1 하고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2분의 하고 통분해주고 22분의 여기는 33, 2가 돼서 22분의 3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 더하기 35를 해주면 5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무한급수의 합 중에 부분분수형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0의 최소값을 gk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g4분의 1 더하기 g2분의 3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스몰 f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fx는 미분 가능한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fx는 fx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스몰 fx가 x =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쪼개져 있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이 함수 때문에 라지 fx도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x가 0보다 작은 범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나가서 플러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x, x 플러스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라지 fx 이거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데려가고 요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x 그대로 오고, 이거 미분하면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나타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지 fx가 스몰 fx 이상이다 라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x 더하기 k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만 남기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k 그리고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c가 이것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것의 최대값 체크해서 c는 그것 이상이다 라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름을 좀 붙여서 이 함수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h1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1x하고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h1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2x 더하기 2k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도함수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미분해주면 더하기 2하고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더하기 1하고 남는데 이거 0 되는 x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0이 되겠습니까? x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1로 넘어가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에서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hx 그래프, h1x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대충 감을 잡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이거 x절편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점이 되겠습니까? 극대점 하고 나타나는데 이 극대점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바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값이 되는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겠습니다. 우리 c 몇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 h1x의 최대값 체크하고 있는데요. 극대값이 왼쪽에 있으면 극대값에서 최대가 되고 그래서 c는 그 이상이다 해주면 되고 극대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0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구간이라 0에서 최대가 되는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인데 좀 쓰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 뭐보다 작다는 뜻이죠. 0보다 작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k가 뭐가 되겠습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c는 어떻습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타나는 극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대입해주면 여기는 몇이 되죠? 마이너스 2k 지워주고 1이 남아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c는 몇 이상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여기는 2 남고 여기는 그대로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k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상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k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k의 범위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c는 이 원점에서 0을 대입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0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0이어서 2k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0보다 작은 범위는 끝났습니다. x가 0 이상인 범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범위를 해주면 스몰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라지 fx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부분 적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해주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더하기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주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더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네모, 이거 제가 네모로 왜 하겠습니까? 여기 적분상수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로 네모를 했습니다. 이 라지 fx 어떻습니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 좌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 포함한 0 서로 같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대입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남고 여기도 0 대입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네모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지워주고 c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 대신에 c 마이너스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c 마이너스 2가 또 써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c만 남기고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2k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고 다 넘어오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를 h2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h2x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2x 또 한번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줄을 좀 바꿨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이거 그대로 오고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2x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1 해주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 되는 x값을 또 체크를 하는데요. 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 더하기 2분의 1 해서 언제나 양의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함수는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까 h1하고 어떻습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k 더하기 2구나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제가 좀 두 가지를 그렸는데요. 아까 저기는 x가 0보다 큰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0이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점근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c가 몇 이상인가 하는 걸 찾는 게 우리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 h2x의 최대값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점근선보다 이 x 이퀄 0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랑 점근선이 이 x절편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긴 점근선이어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h2x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k-1에 더하기 1하니까 2k 더하기 1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여기도 2k 더하기 1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극소점이 되는 x좌표 k 더하기 2분의 1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k 더하기 1하고 나타나고 점근선은 몇이 되겠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0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점근선 여기도 2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k 더하기 2보다 클 때 하고 또 범위를 나눠 보겠습니다.
2K 더하기 1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클 때구나 라는 뜻이고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2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C는 2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은 어떤 범위가 나타나겠습니까? 2K 더하기 1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K 더하기 1이 2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K는 어떻습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우리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C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C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공통범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K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서 2K 더하기 1은 이것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누가 더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2가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공통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C는 2 이상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요.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이 C의 범위하고 이 C의 범위 누가 더 클까 하고 또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교집합이어야 되니까 큰 것이 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그림을 좀 휘리릭 그려볼 텐데요. 이 그래프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그리고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기준이니까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1이니까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2하고 나타나는데 이 직선 어떻습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이것도 2가 되고 심지어 이거 도함수 구해보면 이게 자체가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기울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2분의 1,2에서 이 직선하고 이 지수함수는 서로 접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함수가 더 이 함수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C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이 범위에서 C는 이 범위를 갖고 이 범위에서 C는 이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K 범위에 따라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K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0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G0하고 GK하고 써야 되는데 그 값은 F0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F0 해주면 어디가 F0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0 대입해주면 -K-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K-1 이때 C의 범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2 이상 하니까 최소값은 2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K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2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는 4분의 1, G 4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 4분의 1은 4분의 3이구나 하고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겠습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K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K, -1에 이번에는 C의 최소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2에 K-2분의 1제곱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G 2분의 3의 값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에 -1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걸 두 개 더해서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이 자연상수 2를 제외하고 10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00을 곱해주면 25가 3번 있으니까 7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도 100을 곱해주면 50이 5개 있으니까 -250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100을 곱하면 20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75에서 75를 빼니까 정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두 조각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